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레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가계부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것은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부채가 심각하다고 해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총재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연초에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목표 금액보다 현재는 200% 정도 대출이 나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금감원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 대비 3배 정도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가계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현재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파르게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놓치면 영영 자기 집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말이 있죠. 현재 수도권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단지를 센싱해 봤는데 1000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10개 정도 전세 매물밖에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전세 대란이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와 함께 매매 가격도 같이 오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9월부터 대출을 옥죄고 있는데요. 그래서 8월달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만 8조 원 폭증하면서 사람들의 마지막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막바지 수도권 부동산에 슈팅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런 짤이 돌아다니는데요. 아크로 리버파크 96평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80억이 찍혔다고 합니다. 평당 거의 2억 원 수준인데요. 와, 지방에 가면 아파트 하나 가격이 2억 원이 안 되는 것도 많은데요. 여기는 무슨 평당 2억 원이네요.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버리니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죠.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려줄만 한데요.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릴 때에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빨리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빨리 내려줄 법도 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 열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는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사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 수준만 봤을 때에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한국 경제 발전 방향을 봤을 때에는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죠. 요약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물가도 잡히고 있고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렸다가는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과 KDI에서 5월 달에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한번 내놨고요. 이번 8월 달에 수정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5월 달 보고서에서 발표한 수치 대비 이번 보고서에서는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수입 부문에서 5월보다 8월 달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민간 소비는 원래부터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느끼기에 5월 달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내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숨통을 트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막상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분이 영상 초반에 이야기 드렸었던 가계부채가 더 올라가면 금융위기가 온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경제는 금리 인하가 무조건 나와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중립금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성장하기에 적당한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물 온도로 따지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수의 중립금리는 지금보다 더 낮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수도권 부동산의 중립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생각하면 내려야 하고요. 한쪽을 생각하면 동결하거나 올려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창용 총재께서 새로운 대책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원인 중 하나가 학군지 선호 현상 때문으로 파악하고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별로 나눠서 뽑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직접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얼마나 부동산 상승을 잡기가 어려우면 이런 말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결과를 보고 나서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올해보다 더 높게 잡았습니다. 통화 정책이 안 되니까 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은 올해 표면 발행 금액인 158조 원에서 43조 원이 늘어난 201조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3조 원 증가도 역대급 증가분인데요. 만기 상환을 고려해서 순 증가분은 올해의 50조 원보다 훨씬 많은 80조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실은 내년도에 정부 지출 증가율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세수 부족을 이유로 외평기금을 끌어다 쓴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상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이라든지 여러 재정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없으니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중에서 돈이 계속 풀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돈을 풀지 않고서는 경기 확장이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죠. 실은 정부에서는 단기채 중심으로 돈을 꾸준히 푸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현재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적자 국채를 꾸준히 발행을 하고 있죠. 결국 미국, 한국, 중국 모두 다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자산 가격은 그때그때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진 자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이 저도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